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 뉴스 한 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음, 홍남기 경제부총리죠. 우리 경제부 장관이 아니라 총리와 장관의 그 중간급 부총리, 경제부총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유고시 권한대행이 총리라면 그 다음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죠. 그만큼 교육부총리보다는 더 앞인 것 앞으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는. 그런 분이 오늘 우리 장관 회의에서 앞으로 집 사면은 급등에는 이제 말을 순화시켜서 조정을 대비한 해라, 그런 대책을 세워라 그러는데, 이게 말이 점잖게 표현하는 거. 우리가 부동산 폭락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안정이라고 그러죠. 정부에서는 부동산 안정.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안정이 아니고 하락해야지 안정인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 대신 이제 발언을, 그분들은 하락 폭락 이 얘기 절대 안 해요. 안정이라고 그러지.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부총리가 장관 회의하고 뉴스에 다 나올 걸 알고서 아파트 폭락한 걸 대비해라, 그렇게 말은 안 하죠. 대부분이 말할 때 조정을 대비해라. 우리 증권사 애널리스트 얘기할 때 뭐 이렇게 폭락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연착륙, 뭐 조정 이렇게 하지 하락이라는 얘기 잘 안 해요. 왜냐면 매수세가 들어와야지, 매매가 돼가지고 손님이 들어와야지 그 자기네가 장사하는데, 하락한다고 자꾸 그러면은 누가 증권시장에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유튜버의 99.9%가 다 상승론을 펼치면서 또 폭등론을 펼치고 그러는데, 지금 와서는 아니에요. 저도 폭등론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경고를 해야 되는 시기지 계속 부추기로 가고, 물론 3년 전 4년 전 이 사람 말 들어서 먹었다, 저도 계속 상승, 그것도 폭등론자였으니까. 근데 이 부동산 시장에 9승 1패라는 게 있어요. 9번 맞췄는데 한 번 틀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손님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 계속 상승한다고 타라고 그랬거든. 수익이 났어. 근데 어제나 오늘 들어온 사람한테 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2년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물렸어. 그러면 그거는 패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경제부총리가 말은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조정에 대비해라. 한번 그 기사를 잠깐 볼까요? 기사가 어떤 게 나왔나? 네, 기사가 나왔네요. 볼게요. 일단 여러 건이 나왔는데,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가격 급등 후엔 조정 거쳐. 급등 후에는 폭락이란 얘기예요. 이게 조정이 아니에요. 조정 기다리지 뭐. 그게 안 돼. 3, 40% 빠지. 생각해보세요. 우리 2013년 바닥 때까지 2006년 말 그냥 버블 세븐 무너질 때, 물론 노동강 같은 건 더 올랐다가 빠졌지만, 그 버블 세븐 같은, 우리가 5억짜리 3억짜리 관심 있지 않잖아요. 대부분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15억에서 20억 그 사이에 관심이 많다고요. 그런 아파트들 전부로 30% 이상, 40%, 막 많게는 50%도 빠졌어요. 대형 평수는 아직도 회복 못한 아파트들도 있어요. 그거는 조정이 아니죠. 폭락이지. 홍남기 내 집 마련 투자 진중한 결정. 정말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나라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1년, 막 6개월, 1년, 2년 후에 돌아올 그 사태가. 부동산 하락 가능성 경고한 홍남기 내 집 마련 진중한 결정.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유튜버들이 막 사라고 막 그러고 팔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1년 후, 2년 후에 폭락하면 책임지는 게 아니라고요. 막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아파트를 추천했는데 그게 폭락했어. 그럼 그 사람 유튜브 접고 다른 거 하면 돼요. 다른 이론으로 하면 되고. 그리고 저도 브로커를 해봤지만, 브로커는 오늘 사라고 했다가 일주일 있다가 막 10% 깨지잖아요. 그럼 막 와서 막 멱살 잡는 사람도 있어요. 네가 추천한 거 사갖고 망했다고. 근데 부동산은 멱살 잡히려면 한 1, 2년 있어야지 잡히잖아요. 잘못된 조언을 했더라도. 그러니까 룰루랄라예요. 왜? 보름 한 달 오르는 거, 그거를 올랐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은 2년 있다가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증권시장은 추천을 잘하고 잘못하고가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 안에 판결임이 나갔고 멱살을 잡히느냐 마느냐가, 아니면 술 한잔 얻어먹느냐. 근데 부동산은 추천하면 2년이라는 이 타임 레그 현상이 있잖아요. 후행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비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분 말 듣고 샀는데, 이분한테 따지려면, 또는 밥을 사려면, 그러니까 밥은 또 한 6개월 있다가 보니까 올랐어. 그럼 밥을 사. 근데 2년 있다가 정작 팔으려고
봤는데 그때 빠져 있으면은 그 사람 찾아가면 그 사람 없어요. 어디 갔는지. 그리고서 이제 5년 10년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를. 또 볼까요? 홍남기 부동산 급등엔 조정 따라. 그리고 여기 요거 하나 더 있네요. 부동산 투자 분양 물량 가격 조정 경험 감안해서 결정해라. 가격 조정 경험, 이게 뭐냐면 그동안 폭락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분양 물량도 앞으로 계속 쏟아질 거라고. 지금은 없지. 지금 물량이 없으니까는 자꾸 부추기는데,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과거 역사적인 경험을 한번 점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홍남기 폭탄 발언. 저한테는 폭탄 발언이에요. 왜냐면 경제부총리면 대통령 다음이잖아요. 국토부 장관이랑은 또 차원이 달라요.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이 집값만의 문제지만 경제부총리는 집값 하락했을 시 그 여파 있잖아요. 사회적인 불안정이 생기고 몰락하는 가정이 생기고 경제 여파가 미치고 소비가 줄고 이런 경제적인 하락하는 게 또 걱정되니까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지금 집 사면은 조정을 대비해라. 이거를 제가 강하게 표현한 게 폭락을 각오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오늘 내일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죠. 자, 그러면 제가 보는 자료를 봅시다. 그러면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봅시다. 이거는 2013년 1월을 바닥으로 놓은 거예요. 12년 되기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 성적표가 있고요. 가채점이 있어요. 하나는 성적표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가채점이에요. 가채점. 저 애가 성적 본 거를 당장 성적표가 나오려면 한 달, 2달 있다가 나오니까 그거를 막 추정을 한 거예요. 막 가채점을 해본 거야. 자, 볼게요. 제일 초록색은요. 감정원, 옛날에 감정원, 지금은 부동산원, 한국 부동산원에서 가채점을 했는데 이게 파란 게 실제 시험 점수거든요. 파란 게 시험 점수인데 이거를 맞추려고 좀 전부 노력을 한 거야. 근데 제일 못한 데가 부동산원이에요. 지금 뉴스에는 맨날 부동산 뉴스만 나오죠. 그 부동산원 자료만 토요일, 목요일 날 이제 주간 할 때 너 급반등, V자 반등, 손톱만큼 오른 걸 또 V자 반등이래요. 방향은 맞지, 돌아선 거. 근데 그것도 가채점이라니까. 그나마 잘하는 데가 KB예요. KB는 그래도 상승을 많이 반영하잖아. 여기 과거에 못했지 최근에는 잘 반영한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거는 뭐 중위 가격 이런 거니까 나고요. 제가 추정하는 거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저는 서울 아파트의 방향성이나 가격이나 지수를 등락률을 계산을 하는데 시가총액 400개도 하지만 저는 주로 시가총액 100개로 해요. 100개 아파트. 근데 걔네들은 엄청 똘똘한 애들이고 투기적인 요소가 되게 많은 애들이에요. 시가총액 1등, 2등, 뭐 은마, 그다음에 잠실주공 5단지, 뭐 압구정 현대 전부 그냥 살기 좋아. 여러분들 압구정 현대가 지금 살기 좋아서 들어갑니까? 투자적인 요소가 엄청 많은 거지. 재건축했을 때의 그 화려한 한강변의 아파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훨씬 더 많이 올라요. 근데 저도 가채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승폭 율은 달라도 방향성은 저는 맞다고 봐요. 자, 봅시다. 저는 이제 5월달, 4월달에 거의 멈췄는데 얘는 지금 4월달에 하락했다고 나와요. 성적표가 지금 그 대신 이건 잠정치지만 국토부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저나 KB나 감정이나 계속 오른데 지금 저도 오른다고 나오는 거예요. 야금야금 여는 대신 산폭이 감소됐고 거기다가 물가로 환산하면 좀 이렇게 약간 굽었어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홍남기 부총리는 요거를 걱정한 거예요. 요거를 여기 보면요. 요거 걱정한 거예요. 요거. 근데 여기서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죠. 왜냐면 로그 스케일로 본 거예요. 로그 스케일로. 그러니까 200 이쪽의 스케일 때문에 그런데 이 구간만 보면 요 구간만 잠깐 볼게요. 요거. 볼게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좀 키울게요. 키우면요. 여기서부터 빠진 게 몇 년 전으로 들어간지 아세요, 이게? 한 10년 전으로도 10년 전. 이게 10년 내 최저치예요, 이게. 왜냐면 얘네들 때문에 Y축 스케일이 커져서 그렇지 얘가 엄청 큰 거예요. 그거를 1데이터로 한번 봅시다. 1데이터로 물가로 환산한 거 시가총액 100종목이에요. 이거는 그 대신 물가로 환산 안 했기 때문에 상승폭이 커요. 보시면 이게 여기서 이게 얼마나 빠진지 아시죠? 요거. 은마가 40% 빠졌고 목동 버블세븐에 들어간 게 43% 빠졌고 렉슬도 40% 빠졌고 이렇게 많이 빠졌던 아파트예요. 지나고 보니까는 이거 견디니까 이만큼 올랐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 털린 사람이 있다니까. 누군가 여기서 또 샀겠지. 자, 이거를 보면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이게 법인 매매 물량 누적이에요. 법인이 개인한테 판 게 그 전까지는 사다가 지금 팔고 있다니까. 이렇게 막대 그래퍼가 파란색이잖아요. 지금 거래도 주는데 얘는 계속 팔어.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은 상승은 하는데 되게 귤기가 완만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이거는 100개 종목이니까 그나마 센 거야. 서울 아파트 전체를 포함한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는 4월달부터 꺾였다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지금 4월달 올랐다고 그러고 5월달 올랐다고 지금 뉴스를 보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 이게 상승 폭이 좁혀지고 저점도 높아지고 있는 거, 이걸 쇠경이에요. 쇠경. 언젠가는 하는데 얘가 지금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셨죠? 아까 오전 방송에 보셨듯이 하락하는 종목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사람들은 상승한 종목만 자꾸 언급하니까 시장이 전체가 급등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요건 넘어갈게요. 요거는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걱정하는 거는 그 버블세븐 무너지고 나서 리먼 사태 때 40% 빠진 요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IMF 때도 얘기하는 거야. 이거 우리가 큰 폭 조정이 이게 있단 말이에요. 요걸 걱정하는 거예요. 요런 조그만 조정, 요런 조그만 조정은 한 6, 7개월 빠지면 괜찮지. 그걸 경제부총리가 그 정도 기간에 하락하는 거는 언급 자체도 안 해요. 근데 장기간 몇 년 이상 하락하는 그걸 걱정하니까 지금 오늘 폭탄 발언을 한 거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폭탄 발언한 거거든요. 특히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상 최고치가 막 돌파하고 있다지만 그 한국감정원 국가공인통계기관에서 발표하는 지수는요 아직 2008년도 고점을 못 넘었어요. 물가로 환산한 거. 지금 우리는 이만큼 올라와 있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물가가 올랐죠. 그러니까 실질 지수는 아직 전고점을 못 넘었어요. 자, 그걸 제가 확대해 볼게요. 이거예요, 이거. 2008년도 고점을 아직 회복 못 하고 있다고요. 지금 4월달까지 지수 발표한 거 넣은 거예요. 근데 만약 이거는 물가를 반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지금 물가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고 있죠, 기울기가. 그러니까 얘가 조금만 오르거나 보합이면 얘는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상승 추세를 깨는 거예요. 지금 한 일주일 있다 나오겠네요. 일주일 있다가 제가 방송할 때 얘 깨졌나 안 깨졌나 한번 그때 잘 봅시다. 자, 제가 말하는 60년 차트입니다. 물가를 반영한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만든 MB 스타 100 인덱스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하는 버블세븐 무너지고 나서의 이때, 그다음에 91년 일기 신도시 입주하고 그다음에 미국, 그러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들어갈 때 그때 고점, 91년도 고점, 노태우 대통령 때 그때 조정한 다음에 반등했다가 IMF 얻어맞은 거, 이런 걸 지금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조정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8년 동안 52% 하락한다는 거. 그게 제가 볼 때 고점이, 제가 딱 말할게요. 1, 2, 3, 4, 5 이게 다 고점이에요. 왜? 고점이 거의 비슷해 지금. 야금야금 신고가 한두 개 탁 나왔다가 또 다른 게 또 뚝 떨어지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는 1월달이 고점이고 어떤 아파트는 지금 고점이고 어떤 아파트는 한 두 달 있어야 또 고점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고점이 비슷하다니까 지금. 희한하게. 지금 상황이 그래요.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 제 지표에서 3월달이라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국토부에서 발표한 4월 하락한 게 이거랑 딱 들어맞아요. 왜? 국토부에서 4월 하락이라면 3월달에 고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서울시 아파트 전체적으로 계약서상으로는 우리가 호가, 뻥카, 뭐 아가리 호가 이런 거는 뭐 15억에 실거래된 걸 20억, 25억에 올려놓지. 그리고 기분 좋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정리합니다. 지금 과거에 하락할 때 패턴을 보면요, 91년도에 하락은 이렇게 하락했어요. 2006년 11월 달부터 하락은, 그러니까 버블세븐 무너질 때 하락은 이렇게 했어요. 두 개가 거의 비슷하죠. 마찬가지로 김대중 노무현 때 상승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때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게 8년이에요, 8년. 근데 지금 우리가 9년이에요, 9년. 이때는 8년, 이때는 6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역사상 8년 오른 게 최장이었는데 지금 9년째 상승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국토부 말대로 3월달에 고점을 찍었고 지금 4월달에 빠졌죠. 5월달에 또 빠지고 6월달에, 그러니까 계속 하락한다면 얘는 9가 아니라 8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얘랑 똥똥이 된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달, 이번 달에 사서 물린 사람들은 최고점에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몇 년 동안 고생할 수가 있는 얘기예요. 홍남기 부총리가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문제는 대출이 얼마 안 되거나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샀으면 걱정 없지. 뭐 20억 주고 샀는데 18억, 17억, 15억 가면 어때? 난 상관없어. 근데 문제는 8억 주고 샀는데 그 중에 2억이 내 돈이고 6억이 대출이야. 뭐 연끌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근데 이게 7억이 가고 6억이 가고 5억이 가봐요. 그러면 자기 돈이 한 푼도 안 남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걱정하는 그런 사태가 올까봐 저도 계속 그 걱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2, 3월달, 4월달이 고점이었는데 계속 오른대. 그리고 또 실거래가가 또 플러스로 나올 수도 있어. 국토부에서 이제 4월달에 좀 마이너스 나왔지만 5월달에 또 올랐다. 그럴 수가 있는데 그 폭이 고점이 거의 똑같다고요. 문제는 사가지고 안 오르잖아요. 그러면 손해죠. 일단 세금 내고 수수료 내고 이자 내고 그렇게 2년 있다가 2년 동안 그렇게 이자 내고 그랬는데 2년 있다가 본전이다? 판다? 못 팔잖아요. 거기다 조금 올랐다? 그래도 손해야. 많이 올라야지 본전 건지고 또 팔 때 또 수수료 들어가고 세금 들어가잖아요. 물론 안 오르면 양도세 안 내겠죠. 근데 안 오르면 안 팔지 사람들이. 자, 그래서 방송을 마치면서 이런 홍남기 부총리의 경고를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또 좀 이따가 제가 또 방송 어저께 제가 방송을 오전에 일이 있어갖고 인천 갔다 오는 바람에 못 올려갖고 어저께가 올릴 때도 막 졸려 죽겠고 막 목이 차고 막 지쳤는데 그래도 하나는 올려야 된다. 하루에 하나라도 유튜브도 안 올리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말씀은 기억나서 어제 못 올린 것까지 오늘 몇 개 더 올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